안녕하세요. 염선무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언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플랫폼 올바듬을 운영하는 염선무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자 또 실제 현장에서 선임권 손해사정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사건이나 제도 절차 자체에 많은 것들을 느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의 취지와 언제 이것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설명드리려면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현장조사, 현장심사라고도 하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접수된 이 서류만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현장조사, 현장심사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주로 위탁 관계에 있는 손해사정 업체를 통해 조사자가 파견돼서 환자를 면담해서 필요한 서류들 동의를 받고 이후 병원에 방문해서 서류를 뗀다든지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문제냐면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증권, 보험의 금융민원들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2021년 전체 8만 7천 건의 금융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 1위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문제로 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 보험회사 측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거를 찾기 위한 조사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당국이 도입한 제도가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입니다. 취지는 보험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보험회사 측 사람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 소비자가 먼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 조사가 될 테니까요. 이 제도의 최고 장점은 비용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미 보험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이런 조사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험회사가 보수를 지급하지만 고객의 선임이 있어야만 업무가 진행되기에 독립손해사정사도 보험회사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언제나 무료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단독 청구하고 조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하면 무료이고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금 단독 청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2010년에 H손해보험의 무배당 헤라클레스 남성보험이라는 종합보험 상품을 가입하였는데 이 보험 상품 안에 보상하는 담보들 중 실손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통원의료비, 질병의료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실제 병원비의 80%에서 100% 사이를 보장하는 그 담보를 통칭 실손의료보험금 담보라고 합니다. 이 종합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담보만 청구했을 때 선임권을 무료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담보들과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골절돼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실손의료비 담보와 함께 골절 진단금 10만 원 이런 담보가 같이 청구되었다면 이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손해사정사 선임권 무료 신청에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니 거의 안 된다고 하겠죠. 왜 이렇게 이상한 조건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향후 확대할 목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보험인 경우도 보험사가 의무로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추이를 보고 향후 선임권을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상품들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이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사 선임권 무료 제도를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실손의료비 담보만 청구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3영업일입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만 단독 청구하고 조사 대상이 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되었음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문자나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 이를 애매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게 싫을 테니 이렇게 메시지로 안내하는 거겠죠. 자, 이 안내를 받은 다음 날부터 3영업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안내를 받았다면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3영업일이란 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영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손해사정사로서 실손보험 선임권 진행한 사례들을 영상으로 하나하나씩 공유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